안녕하세요. 국민생활TV의 황찬아입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생물은 음식을 섭취하여 영양분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영양분은 어떻게 에너지로 이용되는 걸까요? 어떻게 영양분으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만드는 것일까요? 생물은 하나 이상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 내 생체 에너지는 ATP라는 형태의 화합물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ATP의 인상기가 갖고 있는 고에너지 결합 속에 세포의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렇다면 영양분에서 흡수한 에너지를 어떻게 ATP로 바꾸는 것일까요? 생물의 가장 주요한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의 대사 과정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는 단당류입니다. 그 중에도 가장 흔히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이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한 분자는 해당 과정,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ATP 분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포도당은 주로 글리코젠의 형태로 몸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간이나 근육에 글리코젠으로 저장되어 혈당량을 낮추고 혈당이 낮으면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으로 공급됩니다. 혈액을 통해 세포에 공급된 포도당은 먼저 해당 과정을 통해 피루부산으로 분해됩니다. 이 과정에서 ATP가 생기고 탈수요소에 의해 수소가 떨어져 나오면서 탈수요소의 조효소인 Na+가 환원되어 전자를 운반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피루부산은 효소에 의해 이산화탄소 하나를 방출한 뒤 시트르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숙신산, 피마르산, 말산, 옥산아세트산 등의 중간 산물을 거치며 순환하게 되고 이 순환 과정을 TCA 회로라고 부릅니다. TCA를 산물로 얻어지는 ATP는 여기서 생기는 한 분자만이 아닙니다. NADH와 FADH2는 후수랄 전자 전달계에서 산소가 풍부한 환경하에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많은 양의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NADH와 FADH2는 전자 전달계를 통해 ATP를 합성합니다. 전자 전달계는 산소를 최종 전자 수용체로 이용하여 산화와 환원을 반복하여 전자 전달 조효소들을 산화시켜 해당 과정과 TCA 회로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전자 전달계는 세포막 내부의 양성자를 바깥쪽으로 방출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화학적 삼투 효과에 의해 양성자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힘, 양성자 동력이 생겨납니다. 이 양성자 동력을 바탕으로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나며 ATP 중합효소에 의해 ATP가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세포는 어떻게 할까요?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NAD+나 FAD+가 공급되지 않으면 해당 과정이나 TCA 회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ATP를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세포는 죽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혐기성 환경에서 세포는 발효를 수행합니다. TCA 회로와 달리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중간 대사산물을 남기면서 NADH를 산화시켜 NAD+를 공급하고 그 결과 해당 과정이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어 ATP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이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당신생 과정을 통해 비탄수화물 분자에서 포도당을 얻습니다. 당신생 과정은 해당 과정의 역과정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해당 과정과 많은 효소를 공유하지만 이 4개의 효소는 당신생 과정에만 사용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여 물질을 생합성하는 과정을 동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생물은 다양한 물질을 생합성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고체를 요구합니다. 이런 전고체들은 어떻게 생성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인산오탄당 경로입니다. 이 경로를 통해서 오탄당을 비롯해 여러가지 탄소수를 가진 생합성의 전고체들이 생겨나고 또한 생합성에 이용되는 NADPH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했던 TCA 회로의 중간 물질처럼 다양한 물질들이 각종 생합성의 전고체로 이용됩니다. 지방은 어떻게 이용할까요? 간단히 살펴보면 지방은 가수분해되어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되어 각각 다른 과정을 거쳐 아세틸코에로 변환되어 TCA 회로로 들어가게 되고 에너지로 이용됩니다. 단백질은 어떻게 이용될까요? 소화를 통해 아미노산이 되어 우리 몸속으로 흡수된 단백질은 탈아미노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기를 떼어낸 후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떨어져 나온 아미노기는 요소 회로를 통해 독성이 약한 요소로 전환되어 소변을 통해 배출됩니다. 근육과 간을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대사 경로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근육은 운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통해 포도당을 소모하여 ATP를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운동을 할 경우에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기 때문에 TCA 회로와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 있고 ATP가 공급됩니다. 하지만 격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산소가 모자라게 되고 이때는 근육에서 젖산 발효가 일어나 ATP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젖산은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되고 간으로 이동된 젖산은 당신생 경로를 통해 포도당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은 다시 근육으로 이동해 글리코젠으로 저장됩니다. 격한 운동을 할 때 근육은 포도당 이외에도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탈아미노화가 일어나 생겨난 아미노기를 피루부산에 전이시켜 알라닌을 만들게 되고 이 알라닌은 간으로 이동해 다시 탈아미노화를 거치고 이렇게 생겨난 피루부산은 다시 당신생 경로를 거치며 떨어진 아미노기는 요소가 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모든 대사 경로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모든 대사 경로는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된 대사 경로를 바로 총괄 대사 경로로 한답니다. 생물은 이러한 총괄 대사 경로를 통해서 다양한 영양분을 얻고 에너지로 이용하며 살아가며 다양한 물질을 합성한답니다. 지금까지 총괄 대사 경로와 산화적 인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